부산은 덕이 쌓여 덕유산이라네. 향적봉은 쌓인 덕이 향기가 나 향적봉이라네. 구천동은 쌓인 덕이 굽이굽이 넘쳐흘러 구천동이라네. 무주는 감히 누구도 소유하지 못해 무주라네. 안녕하세요. 나는 대학에서 매년 신학기 개강을 할 때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해준 말이, 여러분은 인류 기술자도 좋고 지식인도 좋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위에 지성인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말을 해주곤 했는데요. 지식이라 하면 그저 아는 것, 이해하는 것, 또는 이러한 것들, 아는 것들의 모임, 이런 것들 지식이라고 말하죠. 지식에는 일상의 삶을 위한 정보나 상식도 포함되고, 보다 깊은 자연의 원리, 또는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그런 법과 윤리, 도덕,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지요. 지식의 대상에는 그러한 옳은 것과 그른 것, 진실인 것과 거짓인 것, 사실인 것과 허위인 것, 착한 것과 악한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도움이 되는 것과 도리어 어려움을 주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또는 어떤 고상한 것과 저질인 것, 이런 것들, 그런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계속해서 변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대상들, 즉 옳고 그름, 진실하고 거짓, 착하고 악한, 아름답고 추함, 좋고 나쁨, 이롭고 해로움, 도움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고상한 것과 저질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인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중성으로 또 양면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또는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 그 선택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지혜는 지식과 같이 알고 있는 것 또는 아는 것,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아는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말을 해야 할지 아닌지, 행동으로 옮겨도 좋은 것인지 아닌지, 즉 단순히 아는 것, 그런 것을 넘어서 지식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 방법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그 지식을 좋게 이롭게 실행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같이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인은 단지 지식만을 갖추고 있는 사람, 두루 여러 가지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남보다 깊은 지식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지식인이라고 흔히 말하지요. 이러한 지식인에 비해서 지성인은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때와 장소에 따라 어떠한 지식이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구분해서 사용할 줄 알고,
따라서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지식만을 갖춘 것이 아니라 그 사용 방법까지, 사용하는 때, 장소까지도 정확히 구분하면서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지성인 또는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성인이 진정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 가지고는 아는 것이 도리어 해로울 수가 있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제대로 알고 있다, 진정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같은 말도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되고 행동에서도 그렇고요. 물리세계는 항상 이중성, 양면성을 갖고 있어서 어떤 물리 법칙이라고 해도 잘 사용하면은 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롭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실수, 재난, 재해가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지성인이 되어야지 단지 많이 아는 것, 특히 아는 것에도 여러 가지 수준들이 있습니다만은 잡상식, 잡지식들이 있고 보다 깊은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요. 단지 지식인에만 머물면 엄청난 실수도 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잘 듣는 날카로운 칼, 정밀도를 요구하는 일에 큰 이로움을 주지만 그런 칼이 사람을 죽이는 데 이용된다면 사람을 쉽게 일시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죠. 원자력 에너지도 비슷한 이유인데요. 전기로서 발전을 통해서 전기로서 사용하면은 인간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원자 폭탄으로 이용을 하면 일시에 엄청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가공할 그런 무기로 변하지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물리학하는 사람들은 매우 능력 있다고 탁월하다고 칭송을 합니다마는 미국의 물리학자 오펜하이머 이 사람 예를 가끔 드는데요. 그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자연의 원리 상대성 이론 제가 가끔 소개를 드립니다마는 E, 영어로 E equal mc 자승 에너지는 질량의 비속도 자승을 곱한 그런 값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질량이라 하더라도 광속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놈을 자승해서 곱하면은 큰 값이 되어서 아무리 작은 질량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에너지에 해당된다. 그러한 식인데요. 그러한 식을 아인슈타인이 자연의 원리로서 알아냈는데 그 식을 이용해서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만드는 그런 소위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자폭탄 제조하는 프로젝트, 세계에 있는 유수한 물리학자들을 모아서 사막의 지하 벙커에 모아놓고
원자폭탄을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 놓도록 했던 건데요. 거기에 총 과학자로서의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펜하이머인데, 이 오펜하이머는 지식인은 되더라도 결코 지성인은 될 수가 없다. 순수한 자연의 원리, 그 식을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이용을 해서, 물론 그 폭탄을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를 해서 세계대전을 끝나게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전쟁을 멈추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뒤 각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핵 개발과 핵 보유에 나서면서 지구가 핵으로부터 또 전 인류가 핵의 공포로부터 살게 하는, 그래서 한 번은 핵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지구상의 전 인류는 물론 모든 생명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모든 전쟁을 멈췄다 이렇게 미화시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프로메테우스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결코 보지 않습니다. 원자폭탄이 개발되고 나서 2차 대전은 다른 방법으로 끝낼 수도 있었을 것인데요. 하여간 그 뒤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전쟁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항상 인류 전체가 핵전쟁 공포에 살아야 하는, 각 나라들이 모든 나라가 다 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서 갖고 있는 핵폭탄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지요. 제가 어느 문서에서 보기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40번 이상 죽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문구가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나는 그 오펜하이머를 지식을 가장 잘못 사용한 대표적인 사람, 출세 또는 자기 과시욕, 자기의 능력을 잘못 사용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 지수 입장에서 마이너스 320점대, 마이너스는 최고가 마이너스 500점대입니다만은 499까지입니다만은 혼지수 마이너스 320점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그 괴벨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는 매우 명석한 머리를 갖고 있고 지식들도 풍부하고 그랬는데, 히틀러가 독일 국민을 사로잡아서 철통의 독재를 하고 유럽 전역을 전쟁으로 몰아가도록 그러한 필요한 명분과 이론을 개발해주고, 또한 웅변 연설문을 작성해서 제공을 해서 독일 국민들을 항상 충동질하는 그러면서 독재를 해가는 그러한 데 머리를 팔았던 사람이죠. 그동안 한국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대, 그 독재시대 동안 서울대니, 고대니, 연대니 학문을 한다고 하는 그리고 한국에서 유수하다고 하는 대학 그 총장을 맡았던 사람들이 독재자의 얼굴 마담 역할을 하면서
국무총리 직을 수행하곤 했었지요. 독재자들이 쿠데타나 반란을 해서 권력을 잡고 독재로 국가를 공포 분위기로 통치해가면서 이러한 머리와 총장직을, 대학 총장직을 팔면서 얼굴 마담으로 픽업되어서 국민 앞에서는 온화한 듯 표정을 짓고 나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초중학교 때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독재자의 비서실장이나 각부 장관에는 벼슬을 바라던 권세를 바라던 교수 학자들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머리를 빌려주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지금 특히 서울대 법대를 나와 유신헌법을 기초로 하고 박정희와 그 딸 박근혜까지 머리를 팔았던 그 김기춘 그 뒤를 이어서 지금도 서울 법대를 나왔다는 윤석열과 한동훈 알량한 법조문제 모여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하다가 반쿠데타를 해서 검찰 독재를 하고 있지요. 그들 공부했다는 것이 권력을 잡는 통치 충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독재자들에게 아부 충성하며 국민에게 온갖 선동과 여론 조작을 해대며 대통령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괴물 또 언론이 있지요. 조선일보. 일본 강점기에는 일본 천황만세, 박정희와 전두환, 쿠데타 반란 독재자들에게는 온갖 찬양글을 신문 1년 또는 여러 년에 걸쳐서 실어서 독재자들에게 아부하고 했던, 지금도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조선일보, 아주 악질적인 머리와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전두환 깡패의 혼치수를 마이너스 360점대, 윤석열 그 배신 반역 개망난이 혼지수를 마이너스 310점대, 그 똘마니 역할을 열심히 해대는 그냥 깐죽이 한동훈 혼지수를 마이너스 270점대로 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그러한 현인과 성인은 일반인의 최상위인 지성인을 넘어서 물리세계의 특질이 무엇이고, 앞에서 이중성, 양면성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물리적 한계가 무엇이고, 인간은 진정으로 어떠한 존재이고, 왜 물질과 출세에 대한 욕구는 일어나고, 그런데 그 욕구, 욕심을 어떻게 초탈해서 진정한 좋은 혼을 갖춘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지, 물리세계의 특질, 한계까지도 완전히 넘어서서 인간에게 모든 물리적인 상황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즉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 이로운지, 즉 참 진리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은 지성인을 넘어서 현인과 성인에 해당되겠죠. 그러한 현인과 성인은 어떠한 해도 입지 않습니다. 지식인들이 독재에 아부충성하며 머리를 팔거나 직접 권력욕, 출세욕, 물욕을 부리는 것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지식을 활용하는 지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폐가 아닌 이로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잡지식인들, 몰지식인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에서 간단하게 지식과 지혜, 지식인과 지성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